다음으로는 EGFR 돌연변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표적 치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의 종류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를 공략을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사 항암제이고 힘든 항암제인데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를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공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자라는 이제 모근 세포를 공략해서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고 입안의 상피세포들도 빠르게 자라는 세포들이어서 구내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상피세포들도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설사나 변비 그리고 구역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EGFR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 표면에 있는 표적 유전자 돌연변이를 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특정적으로 죽일 수 있지만 가끔 이러한 돌연변이들이 다른 정상세포 표면에 있는 경우에 이 표적 치료제들이 그럼 정상세포에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에 작용하면 두드러기나 혹은 이제 여드름 같은 것이 날 수가 있겠고, 또 장에 있는 어,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면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는 최근에 대두된 항암제인데 이것은 암세포나 정상세포 대신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부작용은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랑 조금 다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 그리고 간질성 폐렴 이런 것들을 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표적 치료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GFR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그 표적인데요. 이것은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상피 세포들에 있는 그런 성장인자가 작용하는 그 수용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제 세포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세포 표면에 있는 요것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막을 관통하는 요 수용체가 EGFR입니다. 이 EGFR에 EGF라고 하는 이 리간드가 결합을 수용체에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 합체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세포 내 티로신 키나제라고 하는 요 영역이 있는데 요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활성화 상태에서는 아무런 세포 시그널을 주지 못하다가 만약에 이게 합쳐져서 이 합체를 형성하고 경로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이 아래에 DNA를 전사하고 단백질을 합성해서 세포를 성장하고 증식하고 생존하는 신호 전달 경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만약에 이 EGFR 수용체의 아래쪽 타이로신 키나제 영역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은 EGF가 붙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이합체를 형성을 하거나 신호 전달 경로가 활성화되어서 세포 성장과 증식 생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EGFR 돌연변이는 전체 암의 2.8%를 차지하고 비소세포 폐암에 특히 많고 교무세포 중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로신 키나제 영역을 불활성화시키는 요 저해제라는 것을 쓰게 되면은 하위 신호 전달을 차단해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종양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 타이로신 키나제 저해제가 오늘 말씀드릴 표적 치료입니다. EGFR 활성화 돌연변이의 종류를 다음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EGFR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로신 키나제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엑손 18, 19, 20, 21이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주로 돌연변이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주로 엑손 19에 딜리션이 있고 엑손 19번이 없어지는 그런 돌연변이가 46%에서 나타나고 엑손 20을 L858R이 37.5%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EGFR 활성화 돌연변이라고 하면
엑손 19번 딜리션이나 엑손 21번의 L858R을 주로 읽게 되고, 다른 돌연변이들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EGFR TKI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타이로신 키나제 저해제인데요. 앞으로는 EGFR TKI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더 좋은 약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약의 경우에는 얼로티닙, 제피티닙이라고 하는 약들이 속해 있고, 이 약들은 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붙었다 뗐다 하면서 TK 도메인에 붙어서 EGFR을 가역적으로 저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억제제의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려고 이제 비가역적으로 붙는 2세대 약들이 개발됐고, 3세대 약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으로도 붙으면서 원래 1세대 약을 쓰다 보면 이제 암이 더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저항성 기전 중에 대표적인 것이 EGFR T790M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세대 EGFR TKI의 경우에는 EGFR T790M의 특히 높은 효능과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세대 EGFR TKI들도 쓰다 보면은 저항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기전으로 C797S나 맷, 비라프, 케이라스 같은 굉장히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3세대 EGFR TKI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시멀티닙, 상품명 타그리소, 그리고 레이저티닙, 상품명 렉라자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EGFR TKI들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외래에서도 임상 시험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자주 논의를 드리게 되는데, 결국 신약을 써보려면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시멀티닙이나 레이저 티닙 같은 것들도 2018년 그리고 2023년에 이런 임상 시험들을 거쳤고 거기에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저희가 현재 표준 치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폐암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임상 시험들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오시멀티닙과 레이저 티닙에 관련되는 임상 시험들을 노란색으로 또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